여러분은 오늘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고 첫발을 바닥에 내디딜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무겁게 짓누르는 허리의 압박감 때문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증이 단순히 신체의 감각을 넘어 삶의 존엄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통증을 다스리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 파스조차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며 고통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성 만성 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이름이나 병원의 간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활기차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무심코 붙여왔던 그 얇은 파스 한 장이 사실은 통증 치료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겪고 계신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의 최소 50% 이상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달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76살의 박순자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위태로워 보이셨는데 오른쪽 무릎을 전혀 굽히지 못하고 마치 통나무를 끌듯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오랜 통증으로 인해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생긴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비싼 관절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는 침수론도 다녀봤는데 무릎이 낫지를 않아요. 요즘은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자신이 사용해온 파스 뭉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을 직접 살펴보니 놀랍게도 뼈가 툭 튀어나온 무릎, 정중앙 슬개골 부위에 파스가 겹겹이 붙어 있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파스는 아주 훌륭한 치료제이지만 지금 붙이고 계신 위치는 통증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반문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픈 곳이 여기 무릎뼈니까 당연히 여기에 붙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30년을 이렇게 붙여왔는데요. 이것은 비단 박순자 할머니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즉 뼈가 튀어나오거나 관절이 꺾이는 그 지점에 직접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증이 발현되는 위치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점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무릎 앞쪽의 단단한 슬개골은 혈관 분포가 적고 조직이 치밀하여 약물 성분이 내부로 침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약효 성분이 겉에서만 맴돌 뿐 정작 염증이 있는 관절, 깊숙한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무릎 앞쪽이 아닌 무릎 뒤쪽 오금 부위와 무릎 안쪽에 움푹 들어간 내측 관절선에 파스를 잘라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 다시 병원을 찾으신 할머니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며 환하게 웃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파스 붙이는 곳만 바꿨는데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겁이 나지 않아요.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통증 치료의 핵심은 어떤 파스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으셨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허리 통증은 강인했던 그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지난 13년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허리는 이미 망가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뼈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정말이지 허리를 잘라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철수 할아버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끙끙거리며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올렸을 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척추뼈가 튀어나온 정중앙 라인을 따라 커다란 파스 2장이 위아래로 길게 붙어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부착 방식이었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매우 단단한 뼈 구조물이며 척추 극돌기라 불리는 뼈 위에는 근육이나 지방층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약물을 흡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는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뼈 위에 파스를 붙이지만 실제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것은 뼈 자체가 아닙니다. 뼈를 지탱하고 있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허리 통증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타깃은 딱딱한 척추뼈가 아니라 그 양옆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어야 합니다. 저는 김철수 할아버님께 척추뼈 위가 아닌 척추에서 좌우로 약 3cm, 미터에서 4cm 떨어진 근육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고 애했습니다. 할아버님, 여기 이 부분을 눌렀을 때는 웃김이 어떠신가요? 딱딱한 뼈가 아니라 뭔가 일긴 고무줄처럼 많은 저지는 근육이 느껴지시나요? 할아버님은 제 손가락이 누르네 운부위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찌르시며 아이고 거기가 끊어질듯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통증의 진원지이자 파스가 붙어야 할 정확한 좌표입니다. 척추 기립근이 긴장되어 뭉쳐있으면 척추 전체가 압박을 받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근육의 파스의 약효가 스며들어야 비로소 혈관이 확장되고 뭉친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 기존에 붙이셨던 파스를 모두 떼어내고 척추 양옆 근육 라인을 따라 길게 잘라낸 파스를 새롭게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철수 할아버님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에게 전화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신음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파스에 함유된 소염 진통제 성분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속설에 휘둘려 엉뚱한 곳에 파스를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리 몸의 세포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미세하고도 정교한 반응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쿨파스와 온파스가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특정 부위에서는 약물 흡수율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통증을 참는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현명한 치료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님의 허리 통증이 극적으로 호전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피부 장벽과 혈관 시스템, 그리고 신경 전달 경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했을 때 설명될 수 있는 과학적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단순히 아픈 부위에 붙이는 스티커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파스는 현대 의학 기술이 집약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이 얇은 막 안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약물 입자들이 숨겨져 있으며 이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전쟁터에
특수부대 침투 작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아주 견고한 성벽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은 벽돌을 시멘트로 촘촘히 쌓아 올린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 웬만한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파스를 뼈 위에 붙였을 때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뼈 위를 덮고 있는 피부는 얇고 혈관 분포가 매우 적어 약물이 흡수될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구급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처럼 약물 성분이 피부 겉면에만 머무르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근육이 풍부한 부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은 수많은 모세혈관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척추 기립근이나 종아리 근육 같은 곳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 입자가 모공과 땀구멍을 통해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일단 진피층까지 도달한 약물은 모세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통증이 발생한 염증 부위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유발 물질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뇌에게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파스를 붙였을 때 느끼는 시원하거나 뜨거운 감각은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파스에 포함된 케토프로펜이나 플루르비프로펜 같은 약물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공장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 효소의 활동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파스가 통증을 없애는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경로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관문 조절설이라는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우리 척수에는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한 번에 한 가지 감각만을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였을 때 느껴지는 차가움이나 뜨거움, 그리고 피부에 닿는 촉각 신호는 통증 신호보다 훨씬 빠르게 척수에 도달합니다. 마치 빠른 기차가 느린 기차를 추월하듯이 파스의 감각 신호가 먼저 척수의 문을 통과해버리면 뒤따라오던 통증 신호는 문이 닫혀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자마자 아, 시원하다 라고 느끼며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약물이 흡수되기도 전에 신경계가 먼저 반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쿨파스와 핫파스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생리적 반응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반대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쿨파스에는 멘톨이나 캄파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의 냉감 수용체를 자극하고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발목을 삐끗하거나 타박상을 입은 직후인 급성기에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데, 이때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쿨파스가 제격입니다. 손상된 부위의 온도를 낮춰주면 세포 대사가 느려지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부종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핫파스에는 캡사이신이나 노닐산 바닐리라미드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열감 수용체를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처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혈관을 넓혀서 노폐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퉁퉁 부어오른 급성 염증 부위에 뜨거운 핫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확장된 혈관을 통해 염증 물질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부종이 심해지며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발목을 삐끗하자마자 핫파스를 붙이고 찜질까지 하셨다가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살펴보면 급성 염증기에는 호중구와 대식세포들이 몰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이들의 활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져 정상 조직까지 파괴합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앞쪽 슬개골은 피부 바로 밑에 뼈가 있고 지방층이 거의 없어 파스 성분이 침투할 공간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뒤쪽 오금 부위는 다릅니다. 이곳은 슬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고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곳의 피부는 매우 얇고 유연하여 약물 흡수율이 무릎 앞쪽보다 무려 4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 성분이 슬와동맥을 타고 무릎 관절 내부의 활액막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활액막은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관절염이 생기면 이곳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파스의 소염 성분이 이 활액막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염증의 불길을 잡고 관절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오금 부위는 피부가 접히는 곳이라 땀이 차기 쉽고 약물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피부 발진이 생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금에 파스를 붙일 때는 파스를 절반 크기로 잘라서 붙이거나 접착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발바닥 구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발바닥 뒤꿈치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각질층을 가지고 있어 약물 투과가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두꺼운 가죽 장화 위에 연고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발바닥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발의 안쪽 아치 부분, 즉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연한 피부 부위를 공략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발바닥 근육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얕게 분포하고 있어 약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시 통증이 심한 이유는 밤새 수축해 있던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미세한 파열이 생기기 때문인데, 잠들기 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밤새 혈류량이 증가하여 근육과 근막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주범인 회전근가의 파열이나 오십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위쪽 견봉뼈가 아닌 삼각근 부위에 붙여야 합니다. 삼각근 아래에는 저맥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어깨 염증은 대부분 이 저맥낭이나 회전근가의 힘줄에서 시작됩니다. 삼각근의 풍부한 혈관망을 통해 흡수된 약물은 저맥낭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굳어버린 관절낭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세포 내에서는 칼슘 이온의 이동이 조절되면서 근육 섬유의 과도한 수축이 풀리고 결과적으로 어깨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파스라도 부작용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접착제 알레르기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파스를 붙인 자리가 가렵고 붉게 부어오르며 심하면 물집이 잡히는데, 이는 피부 면역세포들이 접착 성분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의 결합이 약해져 있어 파스를 뗄 때 표피가 함께 뜯겨나가는 피부 박리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스를 떼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 접착제를 불린 후 털이 난 방향으로 천천히 떼어내야 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채로 찜질을 하거나 온열 매트 위에 눕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외부의 열기가 가해지면 약물의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혈중 약물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약을 한 번에 10알씩 삼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위장장애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스를 붙이고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시다가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파스는 그 신호에 응답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작동 원리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에 무작정 기름만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부의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흘러 신경의 문을 닫고 세포의 염증 공장을 멈추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파스 한 장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접착 테이프가 아니라 정교한 과학적 도구임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통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진짜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통증, 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과 일상 속 실천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약물 없이도 내 몸의 천연 진통제를 깨우는 방법과 파스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시크릿 노하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스가 단순한 접착제가 아니라 과학이 집약된 정밀한 의료 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완성해낸 구체적인 실전 프로토콜을 하나씩 공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지만 그 효과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주사 치료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파스를 붙이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골든타임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나오자마자 개운한 마음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목욕 직후에는 피부의 모공이 활짝 열려 있고 각질층이 물기를 머금어 약물 흡수 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빨라집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면 약물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갑고 붉게 부어오르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이나 샤워를 하셨다면 반드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피부가 완전히 마르고 천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 붙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뻣뻣한 몸에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천을 약간 올린 후에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 때 약물이 투여되어야 혈관을 타고 통증 부위로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보다는 원활하게 흐르는 도로에 진입해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파스의 크기를 내 몸에 맞게 재단하는 맞춤형 재단법으로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파스는 공장에서 일률적인 크기로 나오지만 우리 몸의 통증 부위는 손가락 마디처럼 작을 수도 있고 등판처럼 넓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오금이나 발목처럼 굴곡이 심하고 피부가 얇은 곳에 커다란 파스를 통째로 붙이면 주름이 잡혀 들뜨게 되고 그 틈으로 약효가 날아가 버립니다. 가위를 준비하셔서 통증 부위의 크기와 근육의 결을 따라 파스를 길게 자르거나 작게 오려서 붙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손목이나 발목처럼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에는 파스의 내 모서리에 가위집을 넣어 문어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절을 굽히거나 펴도 파스가 떨어지지 않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약물 전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디테일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통증 완화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파스를 작게 잘라 혈자리에 붙이는 방식만으로도 만성 두통과 어깨 결림을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파스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시너지 스트레칭입니다. 파스만 믿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반쪽짜리 치료에 불과합니다. 파스가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스트레칭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건축가 역할을 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후끈거리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바로 이때가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십시오. 이 동작은 척추 기립근을 이완시키고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어 파스 성분이 디스크 깊숙이 침투하도록 도와줍니다. 무릎 통증 환자분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고 혈류량이 증가하여 약물 흡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물은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 디스크와 관절 연골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부족하면 말린 오징어처럼 딱딱해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파스의 약물 성분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윤활유가 채워지고 통증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 솔루션인 마음의 진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은 뇌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뇌의 회로가 변형되어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통증 과민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파서 죽겠다. 이 통증은 절대 낫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게 하여 실제로 통증을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견딜 만하다. 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고통을 줄여줍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순자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님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계단을 오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얻으신 후부터 표정이 밝아지셨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치유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김 할아버님 또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는 말 대신 허리가 조금 뻐근하지만 움직일 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파스는 통증의 불을 끄는 도구일 뿐 결국 그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통증 제로 하루 루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과 발목을 꼼지락거리며 잠든 신경을 천천히 깨웁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말라버린 디스크와 관절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에 시동을 겁니다. 세수를 하고 난 뒤 거울을 보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하며 뇌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근육 부위를 찾아 정성스럽게 재단한 파스를 붙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척추 양옆 근육에, 무릎이 아프면 오금과 안쪽 근육에, 발바닥이 아프면 아치 부분에 정확하게 붙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손바닥으로 5분간 따뜻하게 문질러 약물이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과 중에는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5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며 굳어가는 근육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을 어루만져주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루틴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통증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될 것입니다. 통증 없는 삶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집도해왔지만 환자 스스로의 의지보다 강력한 치료법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잘못된 습관과 지식으로 인해 잠시 억눌려 있었을 뿐 이제 올바른 길을 알게 되셨으니 그 힘이 깨어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파스 부착법과 생활 수칙들을 당장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튼튼해져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고 뛸 수 있기를, 여러분의 허리가 꼿꼿해져서 세상의 풍경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한 번 더 다짐해 주십시오. 나는 고통에 지지 않는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와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과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디 그 신호를 현명하게 받아들이시고 활기찬 인생 이 막을 여시길 응원합니다.